일단은 SU 제도에 대해서 먼저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4년 대학 혁신 지원 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 사업 기본 계획에서 이제 강조되었다시피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것 또한 저희 패러다임 선거운동본부도 이제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현재 SU 제도라는 것은 어쨌거나 타과의 수업을 듣는 것인데, 지금 홍익대학교에서는 그러한 방향보다는 오히려 융합전공을 활용해서 좀 더 이러한 융합형 인재를 이제 양성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지금 제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디자인 엔지니어링과 같은 이제 산업 디자인과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부를 이제 융합하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향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이 아닌 오히려 타과생의 수업을 듣게 만든 의도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융합전공이 있는 거는 압니다. 저도 이제 입학했을 때부터 융합전공이 있었고, 근데 해당 융합전공에 대한 정보나 실제로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 많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했던 교육부의 이 지침처럼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에 융합전공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SU 제도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모든 학우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정책에 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게 활성화가 지금 안 돼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 홍익대학교 디자인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지원금도 많이 나오고 있고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외에 이제 바이오 헬스라던가 이런 외 융합적인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 약간 조금 좀 잘못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체감하고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체감했던 내용이 융합전공을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학우들을 많이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SU 제도를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전공생 보호제도라는 거를 이제 예시로 드시긴 했는데, 홍익대학교에서 지금 고질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이제 전임교원의 부족, 그리고 강의실의 부족을 예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U 제도를 통해서 정원을 더 늘리게 된다면은 이러한 문제점이랑 충돌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물론 충돌이 될 수 있고 충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어느 정도 정원의 TO가 좀 많이 있는, 그러면서도 다른 학생들이 들어보고 싶은 전공 수업들을 이렇게 면밀히 조사해서 그런 수업들에 한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강의실이나 뭐 교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런 해결이 된 후에 좀 그 제도를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전공생 보호 제도와 함께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성적평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SU 제도를 하는 인원을 따로 이제 분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고려가 돼야 될 게 SU 제도 인원을 포함해서 성적 평가 방식이 들어갈 것인지, 또는 SU 제도 인원과 이제 전공생 인원을 분리하여 이제 성적 평가 방식이 이루어질지를 일단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SU 제도에 있어서는 추후에 SU 제도를 신청해서 석세스인지 아니면은 그게 아닌지를 판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일단 이전에 성적이 산출이 돼야 되는 건데, 만일 이 둘을 합쳐서 퍼센트를 나누게 된다면은 이 SU 제도가 이제 S를 많이 받아감에 따라서 전공생에 있어서 퍼센트가 더 많아진다는 그런 단점이 생길 수도 있고, 만약 이걸 분리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같은 수업을 듣는데 성적 평가 방식이 달라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불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성적평가 방식이 두 가지 측면 다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한꺼번에 산정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성적에 대한 신뢰성, 이제 평점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대학 알림이 공시 자료를 보더라도 사실 홍익대학교의 전공 평점이 주변 대학들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 학교가 학점적인 면에서 좀 낮은 편에 속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SU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흔히 말하는 학점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우리 학교 자체가 타 학교에 비해서 전공 평점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홍익대학교 제58대 총학생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성적의 그런 완화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상황이 이제 학교 본부와 이제 이야기가 잘 돼서 성적 A와 B 합의 이제 비율이 좀 조율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가 이제 문제가 다시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학점 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늘어나지 않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학점 비율이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일단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방향이랑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학사 지원팀이나 교무처 이렇게 여러 교직원분들, 교수님 분들과도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이제 좀 조심스럽게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학기에 꼭 도입하는 게 아니더라도 2학기쯤에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 운영을 통해서 이런 피드백들을 받고 그 보완해 나가면 충분히 좋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